안녕하세요. 부동산 임팩트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드디어. 통상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KDI의 1, 2차 점검회의 진행 후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2차 점검회의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지표인 B/C값이 도출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기본 용역 절차가 올해 말에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가 GTX B 노선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6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GTX B 노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 노선 및 주요 교통망을 보고 계시는데요. 정부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까지 있는 수도권 광역급 팽철도 GTX B 노선에 대해서 예타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7년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타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GTX B 노선 사업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후에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됐었죠. 참고로 GTX A 노선은 2014년도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 착공을 진행을 했죠. 착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 4년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였고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GTX B 노선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히 송도 지역 부동산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잇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프라와 대기업, 캠퍼스 등이 갖춰진 송도가 GTX B 노선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인파까지 흡수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 등 수의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GTX B 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타를 시작했기 때문에 A 노선보다는 오히려 한 2년 정도 빨리 예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가 있어서 그 결과는 아주 장밋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B 노선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는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힐 정도로 거의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교통이었는데요. 강남에서 송도까지 가려면 광역 급행열차로 1시간 안팎이 걸리는 만큼 약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GTX B 노선이 개통되면서 송도에서 서울까지 단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죠. 1시간이 걸리는 것과 26분이 걸리는 것 아주 큰 차이입니다. 소요 시간이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이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만큼 절반 이상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은 여간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만 들어온다면 송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완벽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송도는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균 3.3 스퀘어미터당 1,400만원 수준에 육박하는데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GTX B 노선의 예타 통과가 확실해진다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점차 공이 시작이 되고 준공이 난다면 차후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GTX 노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 노선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집값 상승이 있었던 것만큼 이번에 GTX B 노선 예타 통과로 한 번 더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걸로 보여집니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5분이면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수도권의 일일 생활권이 단계가 더 앞당겨지는 거죠. 완공 목표는 25년입니다. 2025년. 기존 계획이 서울 청량리까지였는데 연장 구간이 청량리에서 망우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면서 완공 시기가 25년까지 늘어난 지금 상황입니다. GTX의 가장 강점은 속도이죠. 위에서 보셨듯이 B 노선을 이용하여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5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과 멀고 교통망이 취약할수록 GTX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SBRT 연결 및 환승센터 신설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GTX B 노선이 개통이 됐을 시에 지금 현재 SBRT가 김포공항 환승센터와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가 같이 연결이 되면은 사업지구에서 김포공항역까지는 15분, 그리고 사업지구에서 여의도역까지는 25분, 그리고 사업지구에서 서울역까지는 단 30분 만에 열차가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지역 부동산들도 들썩들썩 거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부천시에서는 종합운동장역의 종합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운동장역은 대곡, 소사선, 3기 대장동 신도시에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잇는 SBRT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 부천 종합운동장이 왜 교통의 조건이 좋은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지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곡 소사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종합운동장역 주변 개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주변이 그린벨트 및 공원 2급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번의 개발 시도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비 타당성 심사가 통과되어서 이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변 부동산에도 큰 호재와 더불어서 서울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단축되고 편리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GTX 사업은 여러 걸림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먼저 GTX 사업은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 BTO에 이어서 투자비를 이용자 요금으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GTX B 노선은 5.9조, 그리고 GTX A 노선이 약 4조, 그리고 GTX C 노선이 약 3조, 도합 약 14조에서 15조의 민간 사업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지하철 요금의 동일 구간에 요금이 2배에서 2.5배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을 걷어나가는 방식이죠. 또한 정거장과 간격이 멀어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GTX의 간격은 A 노선이 8km고요, B 노선은 6.2km, C 노선은 7.2km로 서울 도시철도 1.1km보다 6, 7배 멀다고 합니다. GTX가 지하 40에서 50m 대심도를 지나는 까닭에 승강장으로 오르내리는 데만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긴 사업기간도 변수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협상 등에 2년가량이 소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협약을 맺은 뒤에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착공까지는 통상 1년이 소요되는데 이후 공사 시간도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즉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완공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서울 수도권의 GTX 광역철도 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3 신도시도 그에 걸맞게 같이 개발이 확장이 되고 더 개발 시기가 조기에 진행되리라 봅니다. 이런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제3 신도시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저라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GTX 광역철도 노선 부분을 찬성을 하고요. 보시면은 GTX A는 3호선 같고 B는 1호선, 7호선 같고 B가 좀 특이한데요. 결국 5호선 비슷해 보이고 결국 끝에서 끝 베드타운 사람들 환승지로 퍼나르는 용도로만 보이고요. 결국 강남을 관통하는 예는 없어서 저게 직주거리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 서울역 부근이 서울 수도권의 근무자의 근 50%가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고민이 되고요. 고민하던 차에 경의중앙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뚫렸을 때 해당 라인 집값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큰 폭의 상승은 없지 않았나 그래 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한대우 아파트인데요. 1300세대인데 수원 부근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년도 15년도에 전철이 경의중앙선이 뚫렸는데요. 집값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단지면서 역세권 수도권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GTX 노선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클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주 만족도는 올라가겠죠. 삶의 질이 중요하지. 집값이 꼭 오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집값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같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서울 송도에 송도 부근의 최대 수혜 지역은 송도 GTX B 노선은 송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송도 지역에 송도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전용이 43평이 되는 아파트가 감정가가 5억 3천입니다. 청도 로얄층이고요. 근데 지금 유찰이 돼서 3억 7천에 나와 있는데 건물 평수가 전용이 42평이다 보니까 53평이죠. 방 4개짜리가 송도에는 5억 3천에 감정가고 지금 3억 7천에 경매가 나와 있는데 근 한 4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54평짜리를 송도에는 살 수 있다. 아파트도 새 겁니다. 8년밖에 안 됐고요. 지도를 보시면은 주변에 송도 컨벤시아가 있고요. 지금 인천대 입구역과 그리고 캠퍼스 타운역, 그 연대 송도 캠퍼스 주변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의 송도역도 제가 봤을 때는 송도 컨벤시아와 송도 신도시 그리고 센트럴 공원 사이에 놓여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그 역과도 근접해 있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송도 자이 하버뷰 1단지 아파트인데요. 전용 34평, 그러니까 43평의 아파트인데 지금 감정가 6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지금 한번 유찰해돼서 70% 가격 4억 7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핵심 지역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송도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와 그리고 송도 센트럴 공원 바로 앞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와 있긴 하는데 GTX B 노선의 향후 추진 개발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TX B 노선은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향후 미래의 투자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근의 그 인접에 송도, 서울역, 청량리 그리고 남양주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팩트 마이크였습니다. 본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상입니다.